변채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서연. 서연이 없나요? 그 다음에 강병준. 네. 유지수. 네. 임재원. 네. 박지윤. 네. 배진희. 네. 다음은 백종원. 네, 백종원 아직 안 들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심주영. 네. 박찬호. 네. 우찬영. 네. 양혜진. 네. 이규리. 네. 이나영. 네, 이나영 아직 안 들어왔나요? 있어요. 이민영. 네. 이수아. 네. 자, 임소희. 나영인데. 임소희. 네. 네, 나영이 확인했습니다. 김서연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주원. 네. 전수형. 네, 수영이 없나요? 전수형? 네, 확인했습니다. 이지선. 네, 지선이도 확인했고. 조가연. 조가연. 네, 차수빈. 네, 차수빈 확인했고. 황효진. 네, 최진우. 네, 네, 종훈이 들어왔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종훈이 들어왔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최종기. 네. 심유성. 네. 이재현 없나요? 김재훈. 네. 김도현. 도현이. 네. 박성민. 네. 조용민. 네. 소정수. 정수 아까 들어와 있던데. 네. 김기동. 네. 윤도영. 네. 그 다음에 이기범. 네. 정지훈. 네. 자, 이재현 안 들어왔나요? 이재현. 그 다음에 변채린. 네, 이재훈하고 변채린.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석을 이렇게 불렀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면 강의하고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을 오늘 병행하기로 했는데 강의실에는 아무도 안 나타났네요. 저 혼자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음 수업을 이제 대면 강의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해야 돼서 저도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0주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줌으로 강의하는 게 이제 없고 학교에 나와서 이제 대면 강의를 하게 되죠. 대면 강의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동안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근데 이제 날짜 수가 며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6주 정도 수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가 또 기말고사 시험이기 때문에 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 수업을 좀 많이 땡겨서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동안 못한 부분들을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얼굴을 그냥 끄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굴을. 이게 왜 안 나올까? 자, 제 얼굴을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채린이 들어왔네요. 네. 네, 채린이 확인했습니다. 네. 자, 오늘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고요. 일단 지난주에 했던 여러분들 9주차 수업 복습을 좀 먼저 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좀 이따 그 카톡으로 그 엑셀 파일을 하나 좀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원래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걸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꼭 그 수업 시간에 안 해도 뭐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응답하라 1988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쌍문동 모임방의 성격 유형이 이제 뭔지 그것들을 이제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들을 했죠. 소과제들 여러분들 다 잘 일단 참여를 해주셔서 6반은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정각에 제출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쌍문동 5인방의 이제 성격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덕선은 ID형이었었고, 네, 정화는 이제 TC형, 그 다음에 선우는 CD형, 그 다음에 태기는 SC형, 그 다음에 동용은 IS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또 뭐 어느 정도 조금 맞춘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둘 중에 하나의 성격 유형은 좀 정확히들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성격 유형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 번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아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다른 이제 드라마 여러분들이 좀 안 봤던 드라마를 가지고 그 좀 이런 이제 주인공들 성격 유형을 맞추는 거를 저희가 한번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니까 진짜 게임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팀별로 좀 나눠가지고 같이 이제 혼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해가지고 맞추는 게임을 한번 이것도 진행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답 맞추는 율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디스크 이제 진단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오게 되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격 유형을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해보는 디스크 진단지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디스크 성격 유형별 이제 갈등 시 디스크 각 성격 유형별로 어떻게 행동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형 성격은 이제 갈등 상황 시 어떤 행동들을 이제 좀 많이 보이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이제 보통 공격의 정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제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나 경향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힘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권위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좀 독재적으로 행동하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I형 갈등 시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보통 이제 감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격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사람들하고 이런 공개 상황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은 사실 좀 피하려고 행동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막 이제 헐뜯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행동을 좀 보인다. 그 다음에 자기가 부정적인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사실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 주는 것을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피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약간 충동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자, 안정형은 이제 일단 갈등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호 좀 공격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면 그런 상황들을 피하죠. 이런 친구들은 주로 피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팀 안에서 갈등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이 친구들이 보통 해결사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수긍할 수 있는 제 얼굴 꺼놨어요. 예, 지훈이. 예, 제 얼굴 보고 싶으세요? 네, 일부러 화면을 좀 꺼놓고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지금 슬라이드 화면으로 지금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지훈이 예, 다 안 나오나요? 슬라이드 화면이 안 보여요? 잠깐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보니까 화면 공유하기로 안 눌렀네. 네, 고마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보이나요? 네. 네. 이제 잘 보이는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네. 자, 화면이 지금 일단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 뭐 내용을 리뷰하는 거니까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고마워요, 여러분. 네, 자, 일단 안정형 같은 경우는 자, 서로가 이제 팀 안에서도 뭔가 이런 갈등이 생길 때는 이런 안정형들이 나서서 조금 중재를 하거나 해결을 해주려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또 그런 상황 안에서는 팀의 조화, 그 다음에 같이 뭔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화를 위해서 이제 양보하려는 경향들을 이제 많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또 흥분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이제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뭐 남녀 관계를 지난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죠. 뭐 이제 갈등이 생기면 이제 내 여자친구가 좀 안정의 성향이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말수가 적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고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안정형 성향들의 보이고 있는 갈등 상황의 그런 이제 행동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중형. 신중형은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신중형의 사람들도 갈등이 좀 심해지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 것들은 C형이면서 이제 S형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이나 논리나 체계적인 걸로 상대방을 이 갈등에서 뭔가 좀 본인이 압도하려고 그러거나 좀 공격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표현하려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C형 중에서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이제 고집이 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완고하거나 이제 잘 굽히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 다음에 S형이 따라 붙는 C형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C형이면서 이제 D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상대방을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했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10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수업을 어떻게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그냥 끝까지 해서 좀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그냥 오늘도 지난번처럼 저희가 이제 수업을 그냥 쭉 진행하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그 제일 첫 시간에 저희가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오래됐죠. 네, 그래서 기억이 잘 나시나요? 네. 아마 기억이 좀 잘 안 날 것 같은데. 네. 네, 재현이가 출석 체크를 저한테 물어보네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출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나중에 체크할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일단 대인관계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 나시나요, 여러분들? 좀 이제 오래됐죠?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사실 못하고 또 그때 우리가 이제 꼭 했었어야 될 한 가지를 오늘 못하고 좀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인관계의 시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수업 이제 시작할 때마다 이 문구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왜 이 문구가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여러분한테 같이 좀 나누고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이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대인관계에 하위 요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근데 그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이 중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팀워크,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갈등 관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밀접하게 여러분들 삶 안에서 많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 대인관계 능력을 배우는 이제 1차적인 지금 현재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잘 관계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일단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생활을 통해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팀워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조직생활에서의 어떤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바로 이 팀워크를 잘 내가 형성하는 것들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또 하나 고객 서비스는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고객들을 항상 대면하고 만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직업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이 대인관계 안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사실 미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갈등이라는 부분은 또 이 안에서 또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여러분들 뭐 고객 서비스는 또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뭔가 오너가 되던 또 오너로서 어떤 내 가게를 창업을 하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또 취업하게 될 곳에서 고객들과 항상 만나면서 이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리더십은 그럼 뭐냐? 리더십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는 얘기가 아닐 수 있겠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직 구성원에서 팀들한테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협력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도 리더십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아니면 속할 수 있는 조직 안에서의 어떤 그 이제 팀을 이끄는 사람들, 리더들이죠. 점장이나 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리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더십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리더로 빨리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조직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대림대 이제 로 들어왔죠. 거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알바하다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거기 다시 복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전에도 오래 일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정규직을 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1학기 때는 이제 수업을 그래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근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해줘가지고. 근데 방학이 끝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2학년 2학기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주에 와서 저한테 교수님 저 이제 수업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취업계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뭐 취업이 빨리 됐네 그랬더니 취업이 빨리 된 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일하던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일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는데 방학 동안에 이 친구가 그 점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5년 정도 보니까 토탈 군대 간 거 빼고 5년 넘게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자기가 여기 점장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서 이제 점장으로 승진하게 돼가지고 아빠 나 그 공과금 낸거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벌써 오랫동안 한국에서 5년 정도 일하면 거기에 매니저나 점장이 될 수 있는 아니야 그거랑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빠르면 2월달 3월달 20대에 이미 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졸업하면 25, 26이니까 30대 초반 되면 점장이나 매니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롯데리아나 뭐 KFC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이런 데 보면 사실 점장들 다 젊어요. 전부 다. 롯데리아도 굉장히 젊습니다. 30대 초반들이 다 점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빨리 노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팀워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이해하는 게 매우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이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을 기초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대인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협상은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 조직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건 거의 없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급여 계약을 하거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직무적인 평가를 조직 안에서 받게 되거나 뭐 이럴 때는 사실 협상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와닿거나 아주 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협상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려요. 뭐가 제일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느냐, 내가 협상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부모님이겠죠. 저희가 이제 디스크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성격 유형의 부모님한테는 이런 걸로 좀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모님과의 안에서 뭔가 내가 협상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내거나 뭐 그 돈을 받아내서 내가 뭔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그럼 이제 부모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바로 협상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협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협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협상의 첫 번째는 그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고가의 돈이 들어가는 뭔가를 내가 구매를 할 때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돈을 벌고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차를 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사면 차를 파는 영업사원과 나와의 뭔가 관계 안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좀 더 차를 좀 더 싸게 사기 위한 뭐 여러 가지들 조건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을 것 같고, 영업사원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차를 한 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둘 간의 관계 안에서는 뭔가 서로가 얻는 이익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 안에서 이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는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협상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의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네. 기말고사 시험 때 이제 제가 오늘 강조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이렇게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과 대인관계를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자, 대인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 안에서 내가 구성원으로서 대인관계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나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인간관계를 한번 잘 고민해보고 진단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가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계기는 보통 뭐 큰 사건이 사실 좀 있어야지만 이런 계기들이 생기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큰 사건은 뭘까요? 일단은 뭐 직장을 들어가게 돼서 생기는 어떤 어려운 점, 사람관계 안에서 어려운 점, 뭐 그런 것들이 계기가 생기면 내가 나의 인간관계들을 좀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친구관계 안에서의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런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지? 뭐 친구관계를 좀 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연애를 하면서 이런 어떤 나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사실 그런 갈등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또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의 성향들도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나의 인간관계를 한번 진단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오늘 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지금 파일을 하나 보낼 겁니다. 파일을 보낼 건데 그 파일은 잠깐만요.
파일을 일단 하나 보냈는데 열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제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 뭐 이런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내 성향이나 성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은 어떤지, 나는 내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점이나 단점을 처음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장점이나 단점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장점이나 단점을 처음으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글로 써보는 계기가 바로 아마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실습이 가만히 있으면 올해는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제 실습하게 되면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이제 실습 자기소개서, 실습 나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니까. 이때 한번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내가 어떤 특별한 계기들을 통해서 내 주변을 돌아다 보면서 또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 또 형제 안에서, 여러분 친구들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일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나의 모습, 내가 상대방들을 좀 더 돌아보고 상대방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과연 좋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잘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뭔가 내가 좀 불편하게 느끼고 있거나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면, 그러면 내가 이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고, 또 나에게 좀 부족한 부분은 뭐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이미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내가 어떤 친구들과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를 진단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다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카톡으로 지금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이제 파일 좀 열어보시면 지금 한 반 정도는 열어봤네요. 이게 엑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조금 이제 25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5개의 질문을 내 입장에서 대입해 놓고 여기 1, 2, 3, 4, 5 있죠. 1, 2, 3, 4, 5에다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그럼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소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자, 이게 1점이에요. 그 다음 2점, 3점, 4점, 5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한 개수 총계가 나오죠. 여기 밑에 총계가 나오면 이거하고 이 점수하고 여기 나온 숫자를 체크한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곱하고요. 여기 나온 총 곱한 숫자들을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점이 나옵니다. 총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들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총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다 다 5에다 마킹이 되면 125점이에요. 125점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부터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제 나의 모습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제가 지금 우리 시간이 36분입니다. 36분.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 드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7분이니까 40분, 그냥 40분이라고 하고, 자, 50분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운 받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화면에 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걸 보고 그냥 하셔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총 25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 뭐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은 것들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 어떤 사람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민감성, 감수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인이 느끼는 예민함의 정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빠르게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인지 아니면 뭐 좀 다소 보통인지 아니면 다소 느린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온정적인 태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자, 표현이나 개방성의 정도. 자, 이런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좀 드러내 보이고 나 자신에 있는 감정도 얘기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방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개방적인 정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쭉 내려가면 여기 뭐 의견이 불일치 이런 건설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대방하고 뭔가 합의를 해 나가거나 뭐 좋은 방향으로 이제 생각해서 뭘 풀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이걸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른 친구가 나한테 부정적인 걸 얘기했을 때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변명을 하거나 뭐 강하게 부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뭔가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여러분들이 왜 안 지워질까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가 본데 안 지워지는 거 보니까 안 지워지네요. 누가 여기다 긁었을까요? 여기다 표시한 친구들이 벌써 있네. 네. 자, 시간 좀 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마이크 켜놓으신 분 있으면 마이크를 꺼주세요. 누가 마이크를 켜고 있을까요? 네, 마이크 켜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많네요. 네. 자, 마이크를 켜놓으면 이제 소음이 주변에 있으면 소음이 들어오니까 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네, 다 한번 이렇게 잘 체크하시고 이제 점수를 합산까지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총점을 한번 이제 매겨봤는데 이 뭐 점수에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내 점수가 어떤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거 화면에 이거 누가 체크를 여기다 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보니까 이 화면에 체크되어 있는 게 이거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내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지우고 있네요. 네, 본인 화면에다가 혹시 마킹 해주신 분 있으면 그 마킹 좀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업 화면에 여러분들이 마킹해 놓은 거는 지금 계속 그 표시가 돼서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개 남아 있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건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저 이어서 계속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 점수가 이제 80점이라고 여기 좀 적혀 있네요. 네, 80점이 적혀 있는데 일단 내가 80점을 넘었건 밑으로 내려갔건 이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내가 이제 100점이 좀 넘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람들 관계 안에서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충분히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누가 보질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잘 고민해보고 이제 냉정하게 이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셨을 텐데 100점이 넘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좀 충분히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만약에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은 대인관계 안에서 좀 원만하고 무난하게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0점이 내가 좀 안 넘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뭔가 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80점이 넘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100점이 넘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평가한 항목 중에서 이제 보통보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항목인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진단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이런 평가를 해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면요. 저의 여러분들 나이 때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면 저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참 여러 면에서 많이 미숙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그때 이러면 어땠을까?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좀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게 대인관계가 조금 사람들하고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직장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뭔가 받게 됐기도 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도 이제 고객을 만나는 일들을 이제 어렸을 때 처음 직장 생활부터 하게 됐는데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게 아마 30대 초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계기를 아마 만들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거죠. 더 일찍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이제 처음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좀 더 나은 관계, 또 나은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잘 소통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됐고요. 그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도 커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같이 성장하고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30대 전 후반부터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조금 저도 뭐 좀 약간 독선적인 그런 마음이 좀 강했다 그래야 되나? 이기적인 것보다는 제가 자기 주장이나 좀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하긴 했는데 옛날에 사귀었던 그 여성분들한테 이제 그런 이제 스스로가 지금 참회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런 남녀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또 헤어지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커지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이해하는 폭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제가 더 긍정적인 사람 관계,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도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뭐 가끔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 분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 둘 다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우리가 30대 초반에 만났으면 둘 다 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가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도 뭐 갈등이 없는 건 아니죠. 싸울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현명하게 빨리 잘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뭐 대인관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장이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저보다 많죠. 그리고 더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이제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관계들을 사람들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대학생들,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알바몬이랑 그 다음에 잡코리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현장에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질문을 아마 좀 했을 것 같아요. 보면 가장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뭘까요? 여기서는 대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이제 했었네요, 여러분. 보니까 봤더니 그런 거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함을 느끼는 삶.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36.5%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도록 부를 일구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제가 원래 여러분들하고 그걸 못했었어요. 이제 뭐 저희가 학교에서 만났으면 사실 그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학교를 이렇게 같이 다녔지만 여러분들 사실 얘기 별로 안 해본 친구들은 그 친구의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친한 친구끼리도 야 이런 생각을 네가 하고 있었어? 뭐 이런 것들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이제 좀 만드는 시간을 제가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원래 학기 초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하는데 이번 학기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요. 이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건물주, 임대업 하는 사람. 이게 꿈이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뭐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보니까 이제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17.3%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삶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도 사실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러면 약 60%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의 삶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화목하고 행복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물론 일부 이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도 이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아마 그런 결론이 다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행복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가장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얘기들을 공유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좀 이야기를 연결해서 해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람들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사회 안의 존재다. 이게 죽을 때까지 필연적인 거죠. 근데 이런 상호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말과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상호관계가 주는 것들이 바로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또 건강한 사람으로서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들이 바로 이런 사회화로 연결된다는 거죠. 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 가족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호작용들을 긍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화가 내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대인관계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호작용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들도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한 대인관계가 뭔지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안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 또 내 형제, 가족 안의 형제, 내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 이제 엄마 아빠가 항상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잘 하지 못해서 되게 서먹서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 형제, 나하고 좀 다른 성향을 가진 내 형제들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같이 동료들,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있지만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향, 성격,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훨씬 더 내가 긍정적인 관계들을 사람들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직장, 동료, 또 여러분 상사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이해 안 되는 걸 느꼈던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직장 생활들을 이미 해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만나는 어떤 뭐 점장, 매니저, 사장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폭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갈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디스크의 형태들을 봤을 때 갈등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들, 그다음에 또 압력화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와 여러분 스스로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 스스로에 대한 모습들, 나는 어떤 성향, 어떤 성격,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올바른 어떤 관계들을 성장시키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내가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느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습들. 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진단지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서 내가 좀 아래쪽으로 보통이다부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조금 개선시키거나 이제 좀 채워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가장 크게 출발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언행과 태도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이런 올바른 대인관계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뭐 우리 관계 안에서의 벌어지는 이해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행과 태도를 보인다면 그게 바로 이제 성숙한 대인관계로 발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교통 신호죠. 이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운전면허 뭐 시험 본 친구들은 알겠죠.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약속.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고 난리가 나겠죠. 제가 그 작년에 일 때문에 이제 인도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를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델리라는 도시를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인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인구가 한 3천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서울의 한 3배 정도 되는 도시죠. 근데 갔더니 도로가 난리가 나요. 여기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당연히 신호도 없겠죠. 사람하고 차하고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다 막 어마어마하게 클락션을 눌러댑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사는 삶 안에 이런 약속, 서로에 대한 어떤 지켜야 될 약속들이 없다면 우리 삶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시끄럽고 혼돈스럽고 불편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 안에서 상호관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회성을 기르는 거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이나 성공에 대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규칙과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교통신호가 주는 그런 약속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 내가 이런 규칙과 규정들, 사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떨까?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내가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 말을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내 표정이나 내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인 거죠. 태도, 행동, 또 말,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합쳐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규칙과 규정 같은 것들을 이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내 타인이 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나한테 미칠까요? 결국은 자,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들이 장기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행복, 성공, 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어떤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나쁜 태도, 나쁜 행동, 나쁜 말 이런 것들이 평생 쌓이고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삶을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가 실패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루저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이 나를 결정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부터 내가 사회 안에서 잘 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이제 첫 단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올바르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출발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힘, 이게 바로 힘인 겁니다. 그것들을 잘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인관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마 이제 배우신 기억이 날 겁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들의 변화를 가져왔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 사회 안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들의 모습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부정적인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혼율이 증가하고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람들이 냉정한 사회로의 어떤 변화, 또 이런 게 가족들, 사회 안의 갈등, 가족 안의 갈등, 또 심지어는 가족의 해체도 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힘을 가진다면 바로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족 안에서의 행복한 삶, 또 사회 안에서의 행복한 삶, 또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크 성격령별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압력하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뭘까?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형, 네,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압력하에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뭔가 나한테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압력을 가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 이런 상황 안에서는 주도형 성격 유형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럼 힘이 있다면 힘으로 뭔가 이 상황들을 타개하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주도형이 팀장이야. 근데 그 윗사람이 야, 니네 이거 빨리 지금 해야 돼. 이거 오늘까지 끝내놓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압력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생겼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휴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거가 무조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 끝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프던 말든 상관 안 합니다. 휴식 없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뭔가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밥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잠깐 쉬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빨리 끝내야 돼. 자, 이거 끝내고 쉬어. 자, 이렇게 한마디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자, 이때 불안감이 커지는 사람들은 뭐죠? 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S형이거나 I형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도 커지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죠. 자, 뭔가 결과를 빨리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압력하에서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죠. 자, 내 남자친구가 D형이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자기 행동들을 강요하게 되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뭔가 따라오게끔 무조건 만들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특히 압력하의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남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할 때 기분이 안 좋아진다. 이거는 D형이 강하면서 I형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I형을 앞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압력하에 놓일 때 남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면 급격하게 기분이 다운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압력하에서 뭔가 이제 부딪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비판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뭔가 결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흠집을 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세부적인 사항, 논리적인 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뭔가를 해치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빨리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성향이 이제 D형이 강하면서 I형이 따라붙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뭔가 내 뜻대로 안 돼.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상적이야. 근데 뭔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생겼어. 뭔가 결과를 누가 빨리 요구를 해. 막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상적인 어떤 것들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팀이 같이 뭔가를 할 때 뭔가 이게 내가 원하는 사항들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이탈합니다.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D형들이 뭔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내가 압력하에 어떤 상황들에 놓여 있거나 이럴 때 이 친구들이 주로 보이는 행동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I형이에요. I형. I형의 압력하의 행동별 제한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떤 결과, 일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 친구들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보면 관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형태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게 특히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외출할 때도 항상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 차려입는 걸 일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장하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것들이 항상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I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압력화의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내 팀장이나 매니저가, 야, 이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뭔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근데,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그러면 뭐 내일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내일까지 못 끝내. 근데 이런 I형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말을 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자,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자, 이제 I형들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충동적으로 뭘 한다 그랬죠? 쇼핑을 잘 한다 그랬죠. 쇼핑을. 이 친구들이 압력이 놓이거나 이제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이런 충동적인 돌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상황들을 이제 본인들이 뭔가 좋게 포장해서 그냥 얘기하거나 빨리 그렇게 해서 뭔가 결론을 지어버리려고 행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특히 충동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뭔가 세세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다 그냥 지나버리고 그냥 빨리 그냥 결론을 도출해버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력하에서는 혼자 그냥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본인들이 느끼는 대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냥 믿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커지면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느낌대로 그냥 의사결정을 해버리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비현실적이다. 아무래도 뭔가 꼼꼼하게 따져보거나 또 뭐 뭔가 사람들을 이제 뭔가 내가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잘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사람을 또 잘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잘 믿는 거죠.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만 말만 듣고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뭔가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비현실적이라는 게 현실적인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들을 따지지 않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압력이 가해지거나 뭔가 본인한테 본인을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요. 이런 비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그냥 결론을 빨리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사기를 잘 당해요. 사기를. 특히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막 감언이설로 좋은 얘기 막 해주면서 야 이거 지금 빨리 결정해야 돼. 뭐죠?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자 좋은 얘기 해줘요. 특히 홈쇼핑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지금 몇 개 안 남았어. 마감이 임박했어.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I형들이 바로 그 순간에 뭐 하죠? 결제 버튼 눌러버립니다. 이게 이제 I형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을 활용하고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이제 계획적이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뭔가 탁탁탁 관리되는 일들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이런 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다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거, 쉽고 빠르게 그냥 보이는 것만 딱 보고 뭔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기를 당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믿는다. 이런 것들도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압력하에서 행동별 제한점이 이제 I형의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을 좀 더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압력하의 행동별 제한점 저희가 S형하고 C형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 때 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수업을 잠깐만요.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만나야 되죠. 학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제 그날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아마 디스크 진단을 여러분들하고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내 모습도 진단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제 디스크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질 것 같고 이제 본인 모습도 좀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수업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가세요. 교수님. 교수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1차 수행평가 제출 언제까지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도 수업을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네.